중국 측 백두산 일부 절벽 구간이 대붕괴하면서 백두산 폭발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최근 중국에서 백두산 지형이 붕괴하는 일이 발생해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을 온 중국인들이 대탈출 소동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천지 붕괴. 최근 발생한 백두산 붕괴 사태는 천지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번에 발생한 붕괴도 천지를 감싸고 있는 지형이 붕괴된 상황으로 특히 관광객이 자주 찾는 이도백화, 장백폭포, 북파코스 일대의 계곡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백두산 중국 측 관광명소 장백폭포의 경우에도 백두산 천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폭포 지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곳에 균열이 생기게 되면 백두산 천지의 물의 상당수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창바이 조선족 자치현 주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진으로 인한 지방균열로 인해 천지의 물이 모두 빠져나가게 될 경우 마그마를 누르고 있던 압력이 한순간에 힘이 풀려 그대로 마그마 분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그마 분출이 이어질 경우 북한 쪽 남쪽 방면보다는 북측 방면, 과거 마그마가 흘렀던 흔적이 있는 이도백화 북파 방면으로 마그마가 흘러 주요 수자원 구역이 파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행히 해당 지역 부근은 인구가 많이 살고 있지 않아 큰 인명피해는 없을 것으로 분석되지만 화산 폭발의 후폭풍으로 인해 중국 동북지방, 화북지방 일대에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북삼성 대혼란 사태. 동북삼성 일대는 1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만주지방 일대에 러시아나 일본의 인구 정도에 해당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동북삼성에서 기업들이 많이 이탈하기 시작하자 젊은 층들이 대거 해안가 도시로 탈출을 하여 현재는 9천만 명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는 동베이, 즉 동북 방향을 오랑캐가 출몰하는 지역으로 여겨 비문이 방향이다라고 할 정도로 불길한 지역으로 여깁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한족들이 점점 동북 삼성을 탈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백두산이 폭발하게 된다면 동북 삼성 일대는 마비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북 삼성 일대의 주요 도시들은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깨끗한 물을 취수하여 물을 먹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다른 도시들과 대비해서 몸에 좋은 청정생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특히 백두산 물에는 실리카 성분과 미네랄이 있어 몸에 아주 좋아 동북 사람들은 피부가 희고 신장이 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백두산이 만약 폭발하게 된다면 이러한 상수원들 대부분이 이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고 물을 저장하고 있는 주요 댐들이 지진이나 여진 등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양, 길림, 장춘 등의 주요 도시들뿐 아니라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영길 등의 주요 도시들은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름철에 백두산이 분화하게 될 경우 화산재가 전부 동북삼성의 주요 도시뿐 아니라 중국 최대 곡창지대 중 한 곳인 동베이 평원에 재를 뿌리게 되어 몇 해 동안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이 되어 중국 전역에 대기근 사태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중국 수도 천도 가능성. 백두산이 여름에 폭발하게 될 경우 중국은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백두산이 분화하게 될 경우 편서풍을 타고 동해의 울릉도독도, 일본 열도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에 마그마가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저온을 유지해야 할 고산지대의 기온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반이 약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름철에 백두산 화산이 터지게 되면 계절풍의 흐름을 타게 되면 동북삼성의 주요 도시들인 선양, 과거 만주국의 수도였던 장춘, 그리고 베이징을 직격타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거기에 더해 여름철 수비란 비까지 내리게 된다면 산성이 강한 화산비가 내리게 되어 가택의 지붕이 무너져 내리거나 화산재가 시멘트처럼 굳어져 버려 도시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베이징 수도권 일대는 2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어 화산 분화가 베이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베이징 수도 천도론까지 대두됩니다. 중국의 100년 역사를 보려면 상하이에, 1000년의 역사를 보려면 북경으로, 3000년의 역사를 보려면 중국 시안으로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베이징이 수도가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 북경의 경우에는 대부분 몽골, 청나라 만주족과 같은 북방민족이 다스려온 나라들의 수도였습니다. 자금성의 성벽 역시 한민족의 전통 양식인 치와 같은 고구려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 보수와 증축을 거듭해 오늘날의 양식에 이르러 중국 전통의 성벽 궁궐 건축 양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정도로 베이징은 중국 본류 주민들에게는 다소 이국적인 익조틱한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국의 정신적인 수도는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 시안입니다. 중국 산시성의 성도이자 옛날 이름은 장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종결한 진나라의 수도였고 한나라, 송나라의 수도, 당나라의 수도였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명나라의 초기 수도였던 상하이 근방 난징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중국 내에서는 남부의 도읍을 포기하는 것은 통일국가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며 2012년도에 북경 대포구 사태, 2014년도부터의 심각한 스모그 등 독가스 스모그가 베이징을 엄습하면서 천도론까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기득권이 베이징에 몰려있어 무시당하기 일쑤였지만 베이징의 대규모 화산재가 엄습하게 된다면 한반도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중국의 수도가 이동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번째, 대규모 북한 난민 사태. 전문가들은 백두산 분화가 일어나게 될 경우 최소 30만 명의 탈북자가 중국 방면 등으로 탈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두산은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국경 지역의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산악지방의 지방의 경우에는 대규모 탈북 사태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북한 난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탈북한 북한 주민을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부여하여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북송을 시켜 대부분의 주민이 처형되는 등 세계적인 인권 문제로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30만 명급 대규모 탈북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중국 당국에 대한 탈북민, 난민 지위 인정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 중국 내에서 탈북민에 대한 난민 지위가 인정이 될 경우 탈북자의 수는 30만 명보다 더욱 많아질 수 있고 한국에서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탈루단층대의 붕괴. 백두산 분화로 인해 동베이 지역의 지각이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탈루단층대는 산동반도, 요동요서를 가르는 대규모 단층대로 과거부터 동이족과 중국 문화권을 가르는 지형으로 불리기도 하며 일본 열도와 마찬가지로 한반도를 거대 지진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층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백두산이 폭발하게 될 경우 탈루단층대의 변동이 예상됩니다. 탈루단층대의 균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해수면 상승과 맞물려 거대한 해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1976년 중국 베이징 근교 탕산시에서는 리히터 규모 7.8의 지진이 있었는데 바로 이 탈루단층대가 주저앉은 것입니다. 당시 문화대혁명이 끝나는 시점에 발생한 지진인지라 수많은 인권말살적 만행을 자행한 중국 당국에 대한 심판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안타깝게도 공식 집계된 인원만 거의 5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을 정도로 충격적인 지진이었으며 만약 백두산 폭발과 동시에 탈루단층대의 직하지진이 일어나게 될 경우 동북아시아의 지형 자체가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화산 폭발, 대지진 등의 자연재해는 인권 탄압, 극심한 타락이 있었던 지역에서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반면 성실한 시민들과 도덕적인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철저한 방제 활동과 재해 대비 활동을 진행하여 비교적 재해로부터 안전합니다. 과연 최근 극심한 인권 논란이 있는 중국이 이러한 자연재해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